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상경영 25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수원 갔다가 용산 갔다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강의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상경영 25일인데 12페이지부터 하면서 수산업의 특성, 수산식품의 기능 이런 식입니다. 수산업의 특성. 그리고 수산식품 기능, 1차, 2차, 식품의 기능, 수산업 식품의 기능,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혹시 원고를 넘겼는데 한 번 더 검토할 게 있나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수산업의 특성은 생물 자원의 육상의 경우와 달리 관리만 잘하면 생성하는 자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류 등의 이동성애로 인하여 어류가 해유를 하죠. 주일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원 관리도 어려운 면도 있고 서식 장소와 지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특징이 있다. 수산물의 성질상 수분의 다량 함유로 인하여 부패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하여할 것도 단점으로 보는 거죠. 하여할 것이 단점으로 본다. 것이 이런 말을 넣었으면 좋겠네요. 할 것이 고려해야 할 것 등이 단점으로 본다. 수산업의 중요성은 수산업은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는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요. 수산물 및 농산물 등 식품의 기능은 1차 기능은 생명 유지 기능이고 2차 기능은 맛, 색, 학 등 감각과 관련된 겁니다. 1차는 영양분, 생명, 2차는 감각, 3차가 지금 기능식품이죠. 노화억제, 질병 방지다. 그리고 이제 수산업의 현재의 추세입니다. 첫째는 수산물을 잡는 권리이고 옛날부터 바다나 강에서 나아가 수산물을 잡을 경우에 누구에게나 피해나 부담을 주지 않았고 또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저 수역은 누가 잡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질서가 생겼다. 저 수역은 누구나 잡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잡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질서가 생겼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개인 및 단체마다 법률에 명확히 수산물 잡을 권리를 결정되고 있으며 그러나 저 수역은 누구나 잡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같은 질서가 생겼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질서가 생겼다. 옛날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유적인 성격이었는데 저 수역은 누구나, 이 수역은 누구나 이렇게 잡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생겼고 오늘날에는 개인 및 단체마다 법률에 의하여 명확하게 수산물을 잡을 권리를 결정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조약 및 협정 등으로 수산물을 잡을 권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애가 배타적 경제 수역인 이지 설정 등이다. 둘째,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옛날에는 수산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자원이 없어질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의 진보함에 따라 인간의 활동으로 수산물의 활동으로 인한 수산물이 고갈될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수산업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주제고, 식품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산물 의존도가 높아서 그 비율은 40%를 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 향상되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수산물의 소비도 질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광고 같은데 콜라겐, 불포화 지방산, 피부가 좋아진다 자꾸 이런 거 계속 하죠. 이제 3차 기능이 지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째, 수산물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균형 있게 공급함으로써 신체 건강의 정진에 공헌하고 있다. 즉 수산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이나 농산물처럼 편중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만 섭취할 경우에는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산물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DHA와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유효한 EPA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수산식품의 기능식품화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식품 안전 보장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검역 등 강화를 하여 국민 건강 유지 등에 일조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장 청소 등을 통하여 바다를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여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어업이익을 결국은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어업인은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고 보호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인간이 안락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 보존에 공헌하고 있다. 다섯째, 전통문화 형성과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 어촌에서 풍어제와 같은 어촌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마다 다른 독특한 어식 문화를 형성하여 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 전라도를 가면은 제사상에 옛날에는 제사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홍어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경상도를 가면요, 제사상에 상어가 뭐가 없으면 또 안 된답니다. 그런 것도 저도 보면은 어제 이제 울산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특이한 어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의식 문화 형성하는데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여섯째, 해양 레크레이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낚시, 다이빙, 요트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수산업은 이와 같은 해양 레크레이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지만 최근에 해양 레크레이션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타 국방안전상 등에도 수산업이 기여를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안 가더라고요. 지금 서해안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수산물 수입과 수출 추이입니다. 수입 수산물의 적격성입니다. 소위 삼적이라고 경쟁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수입을 하고 육면 수산물 등을 수출한다. 수입은 다시 수출을 위한 수입 등으로 분류하고 수산 가공업에서 수입산 원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수입 자유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은 종류와 수량면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수산물 가공업 경영에서는 원료를 수입 수산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수입 수산물의 가공품으로 이용하며 국내 수산물에 비하여 세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이를 수입 수산물의 삼적이라 합니다. 세 가지의 적격성인데, 그리고 보면은 필요한 시기에 수입해서 필요한 양을 수입하고 필요한 구경품으로 정리할 수 있대. 그런 것 같다 하십시오. 근데 삼적은 필요한 시기, 적시, 정량, 적격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는 또 오타가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고 16페이지도 그 우리나라 이제 추위 같은 거는 저번에 했으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많이 안 하고 저도 지금 다시 한번 그 책이 원고가 넘어갔지만 한 번 더 편지하는 입장에서 강의를 하고 제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페이지입니다. 그 수산 경영의 특성입니다. 수산업 특성과 식품 기능과 수산 경영 특성, 특성 등이 들어갑니다. 이제입니다. 수산 경영. 수산업 기업의 경영 활동을 관리 통제 등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업자가 수산물의 채취나 어획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또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집행 실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비교 검토하는 활동을 수산 경영이라 한다. 그리고 업자가 이러한 수산 경영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조직체 등을 구성하는 것이 이를 계속해 나가는 조직체를 수산 경영체라 한다. 수산 경영의 4대 요소 이루는 것이 수산 경영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산 경영의 4대 요소는 자연적 요소, 인적 요소, 기술 요소, 물질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산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산 경영 요소는 4대 요소가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수산 자원을 상품으로서 매매가 가능한 자원만을 말한다. 상품입니다. 어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 자원을 체포 또는 양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하고 인적 물적 수단의 양과 이를 결합시키는 기술에 따라 생산 능력이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간 330만 톤 정도의 어업 생산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만큼을 그 체포 또는 양식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이러한 인력과 물적 생산 수단을 결합시키는 이런 어업 경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경영적 요소로 하는데 자연적, 인적, 기술적, 물적 요소로 나눕니다. 물적 요소는 어선, 어구, 기계, 설비 등을 말하고 의에 활용되는 자본재와도 관련됩니다. 기술적 요소는 경영 지식, 판매를 활용한 시장 판로 등 정보 지식과 의의 기술을 말합니다. 정보 지식. 인적 요소는 경영 관리인 노동력과 해상 노동력, 육상 가공 등 노동력을 말합니다. 자연적 요소는 수산자원, 어루, 폐로, 해조류 가공 시설 등 어장을 말합니다. 어장과 수산자원, 그럽니다. 어업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업 인력과 물적 생산 수단에 의해 정해지는 어행 능력만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생산의 대상 내지 생산 활동에 이루어지는
터전으로서 그 수산자원 및 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료부터 이들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자연적 요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장이 양식이지만 자연적인 요소다. 그래서 옛날에 공유제적인 요소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자본제 요소입니다. 요소 분류. 바로 그 자본제와 관련되는 건 물질이지만 반복 사용화 가능한 자본제는 어선어구입니다. 소모성 자본제는 선원임금비 연료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지출액이 많습니다. 수산종자 종무는 양식의 중요한 요소이며 종무관리의 3대 과제는 종무수급 안정 시스템 확보, 우량 종무 확보, 종무비의 저렴한 수급 시스템 확보입니다. 4로 내수면 어류양식과 해수면 어류양식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소모성이다. 어장 성립입니다. 어장이란 물속에서 지나는 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과 양식업의 생산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를 말한다. 수산기업의 수익의 시발은 바다의 어장에서 수산물을 체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어장의 성립 측면이 중요한 사안이다. 어장은 의액 대상이 많이 서식하여야 하고 의액 비용이 수익보다 적게 투입되어야 하며 어업 기술이 체포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 어장의 구비 조건은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물로 채워져 있으나 물이 있는 곳이라 하여 전부 어장이라 할 수 없다. 어업의 중심으로 어장이 성립될 수 있는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하여하는 곳이어야 하고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수익이 많아야 합니다. 즉 경제성과 수산기업의 수익성을 있어야 합니다. 어업 노력이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됩니다. 저번에 어딘가 보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어선을 가는데 접근을 진짜 고기는 누구로 많은데 갔다가 잡고 오면은 전복대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접근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세계의 3대 어장. 세계에서 가장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은 북해어장, 대서양 북동부, 뉴플랜드 어장, 대서양 북서부와 미국의 연안, 그리고 북태평양 어장, 태평양 북부입니다. 이를 세계 3대 어장이라 하고 상단의 어장의 기본 조건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선과 어구입니다. 의액을 위해서 일정한 도구가 어선이고 어선에서 의액이 필요한 어구나 기기 등을 구비되어야 합니다. 어선은 유조선이나 화물선과 달리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어선이 어기를 쫓아서 쉽게 방향을 돌리고 그물을 잘 다루어서 고기를 잡아 배에 보관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큰 배는 오히려 작업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고기를 잡는 도구를 어구라고 합니다. 어구도 어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크게 나누면 그물어구, 낚시어구, 그리고 그 밖에 잡어구, 보조어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물어구에는 어장의 바닥에 끄는 저인망, 그물구에 고기가 꽂히거나 걸리도록 해서 잡는 자망, 고기를 수건으로 둘러싼 것처럼 둘러싼 후에 밑쪽을 째는 선망, 물속에 해저와 수평으로 그물을 쳐두고 그 위에 고기가 오면 똑바로 들어올리는 부망, 있습니다. 이것도 부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수산자 공고는 기술했습니다. 등의 종류가 있다. 낚시 어구에는 낚싯대를 이용한 대낚시와 손낚시가 있고 물속에 긴 중심줄, 모릿줄을 띄우고 그 줄에 가지, 낚싯줄, 아랫줄을 여러 개 매달아서 떨이는 추낙이라는 두 가지 낚시어구가 있다. 내려떨이는 추낙이라는 두 가지 낚시어구가 있다. 잡어구에는 작살과 통발, 문어 단지 등 특수한 어구가 있고 보조구에는 고기를 유인하기 위한 치버등, 어구를 발견하기 위한 어구 탐지기 등이 들 수 있다. 보조입니다. 이 보조구는 최근에 어법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의에게 획기적인 진보가 있다. 예시로 소나 등 보조구가 발달하여 대행업에 이용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18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도 제가 수산 갱년의 특징 중에서 오늘 여기서는 어선과 어구라든지 어장의 조건 뭐 이런 게입니다. 수산의 특성, 어장의 조건이고 뭐 삼적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읽는 거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의를 하면서 책에 오타를 한 번 더 잡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가지고 일단 끊겠습니다. 끊고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